들과 뒷동산에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 너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의 상대가 있을 텐데. 뭐야? 눈썹이 왜 이래?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저 다른 나라 야!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영화 수다 톡톡신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화의 주제에 관한, 브로커의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소영의 그 살인이 격가지 사건으로 취급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실 살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도 굉장히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태도로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살인을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성 님? 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화랑 현실이랑은 다른 거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 영화 안의 논리로 설득력 있게만 그려낸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정당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보고 그래서 살인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네. 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제 네. 생각에는. 네. 지성학 평론가님은 예, 저도 네. 마찬가지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건 꽤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일상 현실에서의 어떤 윤리적 잣대에서의 살인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재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으로서 그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살인에 대한 면죄부라고 해서 일반 세상에서의 윤리적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영화를 완전히 잘못 오해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낙태가 또 네. 나타나요. 낙태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배두나의 그 대사 중에 네. 이제 소영을 막 비난을 하면서 그 낙태가 유기보다는 차라리 낫다라는 네. 식의 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낙태라는 건 이제 애를 다시 죽이는 건데 네. 그 유기와 낙태를 비교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예. 유기와 애를 낳은 다음에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이제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키우지게 되겠지만 그 버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감을 갖고 있는 그 형사 배두나가 그래서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차라리 애를 죽이지. 너는 왜 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네. 도대체 너란 애는 도대체 어떤 애냐? 낳은 애를 뭐 이렇게 버린다?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또 되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윤리와 별개로 물론 봐야 되지만, 네. 뭔가 고레다 감독이 어떤 그런 대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윤리의식을 또 보여줬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네. 그 아이유 배우의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배두나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영은 반대 의견으로 얘기를 하죠. 네. 네, 반박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영화 안에서? 네, 영화 안에서.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 아이유 배우는 그 캐릭터가 한 말을 자기는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서 감독님한테 여쭤봤고 실제 나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실제 나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혹시 감독님의 생각이냐고 여쭤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감독님은 그 캐릭터의 그 생각이지 자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유 배우는 그걸 믿고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 애매한 지점이네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진의 의견과 그다음에 소영의 의견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네. 고레다 감독님이 말했던 것처럼 안에 캐릭터가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두 가지 모습인 것 뿐인 거지. 뭐 어떤 거를 그 감독이 고레다는 또 고레다의 그런 의식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분리해서 현실의 어떤 부분이다. 현실이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다.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화랑 네. 현실은. 이런 인물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렇죠. 네. 나의 생각은 아니다. 네. 네. 감독과 이제 영화를 딱 붙여서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최성학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러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관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회피적인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네. 낙태라는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꺼내기 지금 굉장히 또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리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서 네. 그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와 비교할 만한 게 이제 어느 가족에서 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학대받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학대하는 아이의 엄마의 태도는 그 아이를 낳지 말 걸 그랬어 라거나 아니면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 심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때 그것이 그 주인공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울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는 사회적으로는 그게 유괴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부각되는 것이고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낙태라는 표현도 네네. 그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영화적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네네. 정말 실생활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까지 건들면은 뭐 한두 끝도 없어. 마블 영화에서 우주가 파괴되면 지구가 파괴되면 환경을 완벽하게 파괴해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듣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네. 예, 그렇게 결국은 이게 이제 판타지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갖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주의 영화다 보니까 항상 뭔가 감독의 어떤 윤리 의식이 개입된 거로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그대로 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역시 영화는 영화이므로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거의 유사한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도. 그래서 어느 가족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장전의 영화이기도 한 건데 바로 전작이 어느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유사한 주제 바로 그 유사 가족에 대한 건데 두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좀 쌍둥이 같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유사 가족을 조금씩은 다루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여기도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도 결국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또 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항상 그 고레다 감독이 일본 사회에서 혹은 뭐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이제 가족이 해체되면서 혈연을 나눈 가족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대한가족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가족하고 브로커는 너무 이제 그 진지하게 그 유사가족 문제를 아주 수면 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가족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두 영화인데 어느 게 훨씬 낫더라. 어떤 점에서 낫더라. 뭐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제 일관되게 이제 브로커는 주인공의 선택이 의미 없이 이제 다른 이제 경찰이나 외부인에 의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반면에 어느 가족은 이제 이제 캐릭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사 가족 멤버 중에 어머니 역할을 맡은 분. 예, 어머니. 노부요시 아내. 할머니 말고 그 아내 분이 본인이 모든 걸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선택이나 아니면 그 아들도 본인이 선택해서 경찰한테 잡히고 그런 선택들이 굉장히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그 인물에 더 이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에 이제 우리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브로커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주 없지는 않았잖아요.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경찰의 한 선택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니라 이제 큰 줄거리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소영이도 자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다 가니까 이야기 흐름이.
지성학 평론가님은 어떤 영화가 예. 좀 낫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낫다기보다는 네. 그 어느 가족에서 문제의식이 브로커에 와서는 약간 판타지가 결부되어서 결론이 나버린 듯한 느낌이 좀 판타지요? 네. 그러니까는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어느 가족이 만약에 이상적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경우에는 이런 가족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해피엔딩의 그래서 결말이 애를 개입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반영된 거로 보면은 연속성상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두 영화를 독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히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가족이 훨씬 더 네. 많아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지난 일부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해외 평론가들도 지적을 한 것 중에는 뭔가 좀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뭐 이렇게 드라마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는 네. 그런 품새가 브로커가 굉장히 많고 네. 어느 가족은 좀 그게 좀 덜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지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로커가 좀 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려다 보니까 자기성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고 또 하고자 하는 말도 조금 더 복합적인 게 아니라 단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어느 가족 같은 경우는 좀 더 리얼리틱하고 결국엔 결말에는 그 인물들이 서로 유대감도 있지만 결국엔 다 흩어져 버림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복합적인 얘기처럼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가족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네. 네. 그럼 거기에는 또 흩어져 있지만 어느 가족에서는 네네. 흩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으로의 그렇죠, 관계는 그렇죠.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그 버스 마지막 장면에서 막 네, 뛰어가는 장면 뛰어가는.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는데 음. 그런 여운이 브로커에서는 좀 덜. 네. 그 브로커도 마지막에 사진에 보면은 그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에 그렇죠. 보면은 이게 애기하고 같이 이제 찍었던 그 네. 순간인데 그거 이상적인 가족으로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 고레다 감독이. 그러니까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혈연을 넘어서도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암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긴 한데 좀 논쟁 과연 정말 누가 지금 운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질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그 유사가족 그게 또 암시가 된 게 그 여수의 그 남자 커플인데 새로운 가족의 형태,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동성애 커플 네. 느끼셨죠? 예. 그걸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더니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 네. 사실 고레다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좀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네. 뭐 이제 유사가족 얘기가 아니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결국 이제 어느 가족하고 이제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브로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브로커가 갖고 있는 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적인 측면 어느 가족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에 비해서 단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좀 이렇게 너무 아기를 이렇게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사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이 네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게 형사가 그걸 또 도와주고 네네.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막 억지로. 네.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상현에 대해서도 많이 그러고 소영도 네. 그렇게 뭐 밑바닥 생활을 해온 이제 아가씨인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막 또 선량한 캐릭터로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가족은 그런 식의 과장은 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한다든가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게 뭐 떳떳한 거라고 봐. 이렇게 네. 그런 태도를 갖는데 브로커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이. 네. 소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나중에 건실한 주유소 직원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궤도적인 막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데, 계몽적인 느낌까지도. 저는 그 문제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어느 가족에 등장하지 않고 브로커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갓난아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느 가족에서의 유사 가족의 형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알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이 등장을 하는데 브로커에서는 분명히 그 혜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맞아, 또 혜진, 있고 네.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 그 영화인 그 갓난아기 우성이가 있잖아요. 혜진이란 남자아이. 네. 예. 축구 예, 축구관. 그 아이의 등장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굉장한 변곡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과는 여전히 변함없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뭐 장치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개과천선 되어가는 드라마 같은 또 측면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브로커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에 영화들에 비해서 극적 드라마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 극적 드라마는 인물이 변해가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브로커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주제의식과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성이 좀 더 부각돼 보이는 거고 네, 이제 어느 가족은 그냥 리얼리틱한 편의 드라마라서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결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제 어느 가족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에 흩어지지만 유대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의심도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읽히는 거에 반면에 브로커는 결말에서 이제 시점숏으로 아마 상현인 것처럼 느껴진 시점숏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 결말에서 상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소영과 경찰과 그 다음에 우성을 입양하는 그 부부랑 그 가족들은 이미 지금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난 상태인 거죠. 근데 상현만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사진을 보면서 본인만 그 예전에 유사가족으로 행복했던 시절을 그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결말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상현이랑 이 다른 인물들이랑 분리돼서 다른 인물들은 행복하게 해결이 다 잘 된 반면 상현은 해결되지 않고 혼자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거는 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지만 유사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일 가족관계 문제를 얘기할 때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도 가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현이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동수와 그다음에 그 소영이가 그 화목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현이가 그 가족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꿈꾸는 가족의 완성을 위해서는 상현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외부적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 죽음으로써 혹은 뭐 어떤 죄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정신 분석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모든 걸 끌어안고 하는 그걸 이제 도착증적인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적으로는 이제 상현이 그렇게 해야만 결국 나머지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상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거나 학대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잡히지 않은 설정이 유지가 돼야만 저 친구들이 그 완벽한 가족,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그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일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레다 감독의 이제 제가 이 질문은 뭐냐면 고레다 감독은 그 전작 그 어느 가족에서도 그 충분히 드러나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경찰한테 가가지고 저 검사관 검사인가요? 검사들한테 이렇게 질문 받고 할 때 그런 대답 나오고 하는데 사실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물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로 풀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심파극 같은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마치 더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개과천선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가족에 대한 주제가 그 좀 이탈되는 듯한 이 작품에 와서 브로커에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지만 뭐 유기냐 뭐냐 유괴냐 아니다. 사실 이미 사회가 법이 이미 이렇게 내몰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이미 사회가 문제의 원인이다. 라는 시각이 분명했거든요. 어느 가지. 그런 냉정한 시각이 고레다의 그 장점이었다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온정주의적으로 인간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연이가 버렸다가 다시 찾으러 오고 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거기서부터 그렇죠. 모든 게 풀어져 나가는 이상한 드라마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저 실존적으로 좀 해석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사회적인 어떤 그렇죠. 질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고레다는 항상 그래서 그러면 사회를 바라보던 그의 냉정한 시선 대신에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기까지 한 뭐 그런 거 측면에서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어느 가족하고의 비교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어느 가족은 거기에 그래. 이제 그 아이 유리로 나오는 등장인물, 여자아이. 네.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결국에는 괜히 나왔어, 낳지 말 걸 그랬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인데 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이지은 배우가 그 연기한 소영은 그렇게 개가천선의 모습을 보고 또 사랑을 쟁취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지금까지 바뀐 걸까요? 옹호해 왔던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지점이 아니면 고레다 감독이 이제 좀 새로운 온정주의 시각으로 바뀐 거 아닐까요? 저는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거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적인 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 산업적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저도 뭐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제작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는 것도 네. 그거를 그 어느 가족에서 유리 부모가 전혀 반성 없이 그 아이를 다시 학대하려 물론 멈칫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이지은 배우에게 요구하기란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뭐 본격적인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뭐 합작은 아니고 사실 한국 영화인데 뭐 전적으로 일본 감독에 의해서 연출이 되어졌는데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된 묘한 어떤 합작품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일정 정도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실패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고레다의 변신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실패 쪽으로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뭐 이 정도로 이제 유사가족 주제에 대해서 어느 가족과 비교를 하면서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토크는 이제 영화 속 은유, 이게 이제 뭐 은유적인 대사라든가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영화 속 은유에 관한 내용을 다음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해 주신 평론가님들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